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은 무조건 파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피부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사라지니까 피부는 재생되겠죠. 재생이 되면 피부 장벽은 당연히 복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다빈도 질문이 피부 장벽 크림을 바르면 피부염이 잘 낫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관리를 해주게 되면 피부염이 낫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피부 장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해서 피부염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에 좋은 크림들, 피부 장벽에 대한 관리법,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레이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피부 장벽을 회복하면 피부염이 낫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 장벽을 회복하면 피부염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장벽의 회복과 피부염의 치료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피부염이 나으면 피부 장벽이 결과적으로 회복되는 거지, 피부 장벽을 회복하면 피부염이 낫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피부과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각광받은 건 사실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피부 장벽은 사실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피부염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면 염증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면역 반응을 줄일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을 낮게 하면 피부염이 낫는다라는 인식을 일반에게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의 치료는 만병통치약처럼 불리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 장벽을 낮게 하면 피부염이 낫느냐?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피부 장벽이 이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피부염이 따로, 피부 장벽 이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피부 장벽의 이상과 피부염은 사실 별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진물이 나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 구진이 발생을 하고 각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바로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피부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급성습진과 만성습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급성습진을 한번 따져볼게요. 급성적으로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붉어지고 진물이 흐르고 가렵고, 그리고 피부에서 상처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습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염이 오래돼서 만성화된 경우는 피부염이 만성화돼서 각질이 부서지고 피부에 태선화가 되고 색소 침착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각질들이 막 날리면서 상처 조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각질이 날린다는 건 피부 장벽이 부서졌다는 의미거든요. 즉 피부염이 발생을 해서 습진이 생기면 급성이든 만성이든 피부 장벽은 결과론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부 장벽 하는데 그 피부 장벽은 뭘까요? 피부 장벽을 알아야만이 피부 장벽을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이 왜 무너지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피부 장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피층입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건 진피층이 있고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피하지방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피부는 진피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피부 자체에서 볼 때 중요한 부위는 표피층입니다. 껍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피부 장벽에 각광받는 이유는 쓸데없는 피부 겉에 있는 막인 줄 알았는데 표피층이 무너지니까 피부 전체에 대한 항상성이 무너지고 피부염이 낫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표피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토피 피부염에서 각질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피부 장벽을 이루는 피부 겉의 각질층이거든요. 즉 아토피에서도 피부 장벽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얘기고 바깥에 있는 층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부 장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표피층입니다. 표피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표피층은 안쪽에서부터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으로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것이 각질층이고 가장 속에 있는 것이 기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피층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각질 모세포가 성장을 해서 각질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겉에 있는 각질을 만드는 게 표피층의 유일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뜻 이해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각질을 만드는 게 표피층의 역할이라고 하면 껍데기를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표피층의 역할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질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해서 각질 세포로 겉에서 쌓여있는 막을 형성하는 게 표피층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표피층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각질 모세포죠. 케라티노사이트죠. 이게 바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층 안쪽에서 존재하는 각질 모세포가 자라나면서 점점 밖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바로 각질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층에서 형성된 각질 모세포가 점점 성장을 해서 그 위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유국층을 거쳐서 과립층이 됩니다. 과립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립층은 각질 모세포의 성년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피부 장벽의 역할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 세포가 납작해지면서 층을 형성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립이거든요. 과립층에서 대표적인 과립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각질 유리 과립이라고 하는 단백질 과립과 층판소체라고 하는 지질 과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천연 피부 보습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층과 기름층이 형성이 되면서 수분 저지막이라고 하는 피부 장벽의 튼튼한 기본 구조물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 저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각질층에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분 저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피부 장벽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질 모세포가 거기다 성장을 해서 각질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피부 장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각질 유리가립이 터지면서 필라그린이 방출되고 층판소체가 터지면서 세라마이드가 분비되면서 각질층에 형성되는 그런 각질과 그리고 각질 세포간 지질들이 튼튼하게 벽돌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층을 형성하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브릭 앤 모르타르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각질층에 해당되는 브릭, 각질 세포, 그 사이를 낀 모르타르, 각질 세포간 지질들이 촘촘하게 벽돌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한 각질층, 피부 장벽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피부 장벽은 튼튼한 구조물로 정상 피부에서는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밑에 층이 녹아버립니다. 해면화 과정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만성 습진에 의해서 각질이 뜨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좋게 하면 피부염이 낫겠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 장벽의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크림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대부분은 세라마이드나 아니면 지질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의 구성 물질들인 지질 성분들을 넣어주는 게 피부 장벽의 역할인데 아까 브릭 앤 모르타르가 그랬죠. 그래서 각질층 사이사이에는 각질 세포간 지질을 넣어주게 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 크림은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습제는 밀폐제에 속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겉에 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습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만 바르고 유분층만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습제나 피부 장벽 크림은 똑같은 보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습제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재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조직이 분해되고
녹아버리고 해면화되고 찢어지고 태선화되고 각질이 생기는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 장벽은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피부 장벽이 부서져서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은 무조건 파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피부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사라지니까 피부는 재생되겠죠. 재생이 되면 피부 장벽은 당연히 복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부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노력을 했을 때 피부염은 회복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